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오늘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카페나 음식점 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태도가 여전히 느슨했는데요. 원칙대로라면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지만 마스크를 내린 채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강남역 인근 한 사우나 안에선 이런 모습이 더 자주 보였는데요. 물 안에 있거나 씻을 때를 빼곤 탈의실 같은 공간에선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사우나 내부와 탈의실 오간 사람 중에 이를 지키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다만 만 14세 미만,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빨리 벗을 수 있는 길은 마스크 잘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벗고 우리 다 같이 환하게 웃을 날 기대해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191명, 70일 만에 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적반하장 화내는 사람은 과태료 할증 10분에 10만 원 어떻습니까? 내일 14일에는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폭력 시도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10개월 만에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사건 5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민중대회가 열립니다. 주최 측은 서울과 강원, 경북, 대구, 대전, 충북, 전북, 울산, 광주, 경남, 부산, 전남, 제주 등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총 1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정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회 주관단체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노총을 향해서 국민 걱정을 존중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불러오는 집단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방역은 이념과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방역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앞선 신념은 없는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 추천위가 후보 선정을 위한 끝장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추천위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 검증을 시작했는데요. 총 10명 후보의 재산, 병역, 가족관계 등 서류를 검토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2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넉 달이나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향해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공수처를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명령이 우스운 게 아니라면 또다시 미적미적 시간 끌지는 못하겠죠. 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토요일은 쉬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 작업은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명확화,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경우에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택배사들이 누구 덕분에 수백억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 사태에도 누구 덕분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새벽부터 일 나와서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하고 생수, 쌀, 김치 이렇게 무거운 물건 옮기느라 골 근격계 질환을 달고 사는 택배 노동자들 덕분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2020년 오늘 저 너무 힘들어요 라며 쓰러져간 택배 노동자에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택배 기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건설 현장 승강기를 타고 일하다 5층에서 떨어져 숨진 고 김태규 씨. 안전장비도 추락 방지망도 없었습니다. 발주처 대표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시공사 현장 소장의 징역 1년, 시공사에는 벌금 700만 원의 판결 내려졌습니다.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는 재판은 2년이 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원청은 하청을 줘서 책임이 없고 하청은 내 사업장 아니니까 책임 없다고 서로 미루기에만 급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2,000명 이상이 일하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회사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은 많지 않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재범률 97%에 달합니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안전관리 비용보다 사람이 죽는 목숨값, 즉 벌금이 더 싸게 먹히니까 쓰다 버리는 부품 취급하는 거죠. 그나저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인 만큼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여당인 민주당. 사람 목숨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여전히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